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씨앗 도서관에 가서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의 정반대편에 서서 인간은 본래 악하다며 성악설을 주장했던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 순자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순황이 쓰고 장현근이 풀었습니다. 이롭게 하기 위해 예의를 차리고 군주를 뽑아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은 자연재해나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여서 살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고 합니다. 전국 시대 말 최고의 유학자로 제자백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순자에게로의 산책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자는 공부를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한다. 푸른색은 쪽에서 너지나 쪽빛보다 푸르며 얼음은 물로 만들어지나 물보다 차갑다. 나무가 고다 목줄에 반듯하게 맞았으나 불로 굽혀서 바퀴를 만들면 그 굽은 것이 그림쇠처럼 되어 아무리 말리고 햇빛에 쪼이더라도 다시 반듯해지지 않는데, 이는 본질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힘인 불로 굽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무의 목줄을 놓아 가공하면 고다지며 쇠붙이는 갈면 날카로워진다. 군자는 널리 배우면서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아 지혜는 밝아지고 행동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깊은 골짜기에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땅이 두터운 줄 모른다. 선왕이 남긴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큰 줄을 모른다. 군자는 온전하지 않고 순순하지 않은 공부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반복하여 외워 그것을 꿰뚫고 사색하여 그것에 통달한다. 어진 스승을 본받는데 마음을 두고 학업에 방해되는 것을 없애고 오직 한 가지를 지키고 수양한다. 눈으로는 공부에 옳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며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려 하지 말며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공부를 지극히 좋아하는 데 이르면 마치 눈이 5가지 색깔을 좋아하고 귀가 5가지 소리를 좋아하고 입이 5가지 맛을 좋아하고 마음이 천하를 갖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가 그 뜻을 기울이게 할 수 없으며 군중이 그 뜻을 옮기게 할 수 없으며 천하가 그 뜻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살아서도 이 공부, 즉 이해로 말미암고 죽어서도 이 공부로 말미암으니 이를 가리켜 덕이 있으면서 지조를 지킨다고 말한다. 덕이 있으면서 지조를 지킨 뒤에 의지가 확고부동할 수 있고 확고부동할 수 있는 뒤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안으로 확고부동할 수 있고 밖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늘은 크고 밝음을 드러내며 땅은 넓고 빛남을 드러내고 군자는 학문 수양의 완전함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데 선해짐은 인위 때문이다. 지금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함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좇음으로써 쟁탈이 생겨서 사양이 사라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함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좇음으로 서로를 해쳐서 진실과 믿음이 사라진다. 나면서부터 이목의 욕구로 소리와 색깔을 좋아함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좇음으로써 음란이 생겨서 예의의 형식과 이치가 사라진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에 방종하고 사람의 성정을 쫓으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사회등급의 구분이 무너뜨리고 예의 이치를 어지럽혀 끝내 폭동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반드시 군주의 스승이 있고 법제로 교화하고 예의로 이끌은 있음 뒤에야 사양함이 나타나 예의 형식과 이치에 맞게 되어 즉 사회질서의 안정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의 악함은 분명하며 그것이 선해짐은 후천적 인위 때문이다. 그래서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교정목을 대고 가열하여 바로잡은 뒤에야 고다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로 간 뒤에야 날카로워진다. 지금 사람의 본성이 악하니 반드시 군주와 스승 그리고 법제를 기다린 뒤에야 바르게 되며 예의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진다. 무릇 이익을 좋아하면서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성정이다. 가령 아우와 형이 재물을 두고 나눌 일이 생겼다고 하자. 성정에만 따른다면, 즉 이익을 좋아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형제가 서로 떨쳐 일어나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예의 형식과 이치에 의해 교화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라원에 관계없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양할 것이다. 그래서 성정을 좇으면 아우와 형도 다투고 예의로 교화하면 나라 안에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양보한다. 무릇 사람이 선하게 되고자 함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엷으면 두텁기를 바라고 추하면 아름답기를 바라고 좁으면 넓기를 바라고 가난하면 부유하기를 바라고 천하면 귀하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 속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반드시 바깥에서 구한다. 그래서 부유하면 재물을 바라지 않고 귀하면 세력을 바라지 않는다. 진실로 자기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선하게 되고자 함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의 본성은 본래 예의가 없었다. 그래서 노력하여 배우고 그것이 있기를 구했다. 그래서 사려를 하여 그것을 알기를 구했다. 그러므로 본성으로만 보자면 사람들에게는 예의가 없었고 예의를 몰랐었다. 사람들에게 예의가 없으면 어지러워지고 예의를 모르면 사리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본성으로만 보자면 사리의 어긋남과 어지러워짐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이 약함은 분명하며 그것이 선해지면 후천적 인위 때문이다. 믿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의심할 것을 의심함도 믿음이다. 현명함을 반뜨는 것이 어짐이며 어리석음을 천시하는 것도 어짐이다. 마땅하게 말하는 것도 지혜이며 마땅하게 침묵하는 것도 지혜이니 침묵을 하는 것은 말할 줄 아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말이 많아도 모든 예의 통류에 합치하면 성인이고 말이 적어도 예법에 맞으면 군자이다. 말은 많으나 법도가 없고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비록 말을 잘하더라도 소인이다. 따라서 힘을 쓰되 백성의 업무에 맞지 않으면 간사한 일이라 하고 지혜를 쓰되 선왕의 법도를 본받지 않으면 간사한 마음이라 하고 말과 비유를 잘하며 민첩하고 신속하나 예의에 따르지 않으면 간사한 말이라 한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뽑아쓰고 덕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악의 원흉은 교화를 기다릴 것 없이 죽이고 평범한 백성들은 상벌 같은 정치 수단을 기다릴 것 없이 교화해야 한다.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구분할 수 없다면 신분의 위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예의에 맞지 않으면 서인으로 돌아가게 하며 서인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학문을 쌓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여 예의에 합치하면 경상이나 사대부에 이르도록 한다. 따라서 예의에 맞지 않는 간사한 말, 간사한 주장, 간사한 일, 간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피하고 불안해하면 직업을 주어 그들을 가르쳐 이끌고 시간을 주어 개과천선하도록 기다린다. 상을 주어서 그들을 힘쓰게 하고 벌을 주어 그들을 징계한다. 직분을 편안히 지키면 키워주고 직분을 편안히 지키지 못하면 그만두게 한다. 강력한 무력을 사용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키고 사람들이 나와 애써 싸울 텐데 우리가 힘으로써 그들을 이기려 하면 반드시 다른 나라 백성이 심하게 다칠 것이다. 다른 나라 백성이 심하게 다치면 다른 나라 백성이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도 반드시 심해질 것이다. 다른 나라 백성이 우리를 심하게 미워하면 날마다 우리와 싸우려 들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키며 나와서 애써 싸우는데 우리가 힘으로써 그들을 이기려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 백성이 심하게 다칠 것이다. 우리나라 백성이 심하게 다치면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 군주를 미워하는 정도 역시 반드시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 군주를 심하게 미워하면 점차 우리 군주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 백성은 날마다 우리와 싸우려 드는데 우리나라 백성은 우리 군주를 위해 점차 싸우지 않으려 하니 이것이 무력만 강한 자가 거꾸로 약해지는 까닭이다. 땅은 왔으나 백성들이 떠나갔고 힘은 많이 들었으나 공은 적다. 지킬 땅은 늘었으나 그것을 지켜줄 백성은 줄었으니 이것이 큰 나라가 거꾸로 줄어드는 까닭이다. 옛날 선왕께서 등급을 나누어 차이가 나도록 하여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도록, 어떤 사람은 후대받고, 어떤 사람은 박대받도록,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특별히 음란, 교만, 사치, 화려함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진 사람의 수식, 즉 예의를 밝히고 즉 예의의 질서를 관철하려는 까닭에서였다. 그래서 옥을 조탁하고 나무와 쇠를 새기고 예복에 술을 넣고 문양을 꾸민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귀천을 변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다. 종, 북, 관악기, 편경, 금, 슬, 비파, 피리, 생황을 만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길흉을 변별하고 화합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화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그 밖에 다른 것을 구해서가 아니다. 집, 방, 누대, 정자를 짓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건조하고 습한 곳을 피하고 덕성을 기르며 경중을 변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다른 무엇을 구해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칠안과 선악은 국경 근처에 가보기만 하면 금방 그 단서를 알아볼 수 있다. 척후병과 술락군이 지리멸렬하며 국경 관문의 세정이 가혹하고 세밀하면 이는 어지러운 나라이다. 국경 안에 들어가 보아 전답의 잡초가 우거지고 도성들이 무너져 있으면 이는 군주가 탐욕스럽다는 뜻이다. 그 조정을 보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질지 못하고 그 관직을 살펴보아 다스리는 자들이 유능하지 못하며 군주의 측근들을 보아 신임하는 자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이는 어두운 군주이다. 무릇 군주, 재상, 군신, 온갖 관리들의 무리가 재화의 수입 지출에 대한 계산에는 신중하고 정밀하게 헤아리면서 예의법도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태만하며 거칠게 대충 처리한다. 이는 치욕스러운 나라이다. 농부들이 즐거이 밭을 갈고 전사들이 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갖 관리들이 법도를 좋아하고 조정에서 예를 존중하며 공경제상이 화합하여 논의한다면 이는 잘 다스려지는 나라이다. 조정을 보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질고 관직을 살펴보아 다스리는 자들이 유능하며 군주의 측근을 보아 신임하는 자들이 성실하면 이는 밝은 군주이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해와 달보다 밝은 것은 없고 땅에 있는 것으로 물과 불보다 밝은 것은 없고 물질 가운데 주옥보다 밝은 것은 없고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예의보다 밝은 것은 없다. 따라서 해와 달이 하늘이 높은 데 있지 않으면 광채가 빛나지 못하고 물과 불이 땅에 모여 있지 않으면 광택이 넘지 못하고 주옥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 왕과 공들이 보배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예의가 국가에 시행되지 않으면 군주의 공과 명예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있다. 군주가 되는 사람이 예를 높이고 현인을 존중하면 천하의 왕이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아끼면 제후들 사이에 패자가 되고 이익을 좋아하고 속임수가 많으면 위태롭게 되고 권모술수를 쓰고 전복시킬 것을 기도하며 음험하면 모두 망한다. 사람은 비록 성질이 아름답고 마음에 변별하는 지혜가 있지만
반드시 현명한 스승을 구해 그를 섬기고 어진 벗을 택해 그를 버텨야 한다. 현명한 스승을 얻어 그를 섬기면 듣는 바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의 도일 것이며 어진 벗을 얻어 그를 벗하면 보는 바가 성실, 믿음, 공경, 사양의 행위일 것이다. 제 몸이 날로 인의에 나아가도 스스로 알지 못함은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듣는 바가 사기, 무고, 속임, 거짓말일 것이며 보는 바가 더러움, 어지러움, 음란함, 사악함,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행위일 것이다. 제 몸이 장차 형벌과 죽임을 받게 되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함은 환경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전하는 말에 그 자식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친구를 보고 그 군주를 알지 못하겠거든 그 좌우 측근을 보라고 한다. 환경에 물들어서이니라. 환경에 물들어서이니라. 제자백가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한 사유였습니다. 제자백가의 여러 학풍을 종합 집대성한 순자의 사상은 통일 중국의 정치 야심으로 적당하며 후대 중국 정치 전통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흔히 중국 전통 정치의 특징을 외유, 내법, 즉 겉으로는 육아를 표방하지만 안으로는 법가적 통치가 지배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문을 연 것이 바로 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자를 통해 학문과 실천의 접목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중국 전통 정치의 이념적 틀이 무엇이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자를 읽으면 누구나 철학에서 윤리학을 회복하고 정치학에서 정치와 윤리를 재결합하기 위해 발을 내딛게 될 것이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순자의 치열한 사고 속으로 걸었던 도덕적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